도입부 및 6호 할머니의 사무리는 흔히 집이라는 공간을 단순히 물리적인 휴식처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집에 들어섰을 때 그곳이 화려한 대리석이나 값비싼 가구로 치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안도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 하나 없는 단정함, 햇살이 머무는 자리에 놓인 소박한 화분, 그리고 마치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정원처럼 주인과 닮아있는 공간 말입니다. 그런 집은 우리에게 이제 마음을 놓아도 좋다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미국 시애틀 인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0의 나이에 홀로 살아가시는 일본인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의 집은 고급 주택도 넓은 저택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마치 고향 교토에서 정성껏 내려온 맑은 차 한 잔처럼 투명하고 따스한 온기가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혼자 사는데 대충 치우고 살아도 되지 않느냐고 묻겠지만 할머니에게 청소와 정리는 단순히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돌보는 가장 고귀한 예의이자 삶에 대한 마지막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선언입니다. 일본 특유의 미니멀리즘과 미국 시골의 여유로움이 섞인 할머니의 일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물건에 소유당하고 있는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혹은 좁은 집에서 시작하더라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7가지 정갈한 습관. 이 습관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노년을 고독이 아닌 고고함으로 채워주는지 이제 그 깊은 속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습관 1. 모든 물건에 집을 만들어주는 철학 6호 할머니 댁의 현관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정막이 아닌 질서가 주는 시각적인 편안함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낡은 나무 탁자 위에는 리모컨이 정확히 중앙에 놓여 있었고 현관에는 할머니의 슬리퍼가 마치 외출했다 돌아올 주인을 환영하듯 문 방향을 향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방 선반 위에 놓인 낡은 찻잔들조차 각자의 위치와 간격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죠. 그 광경은 마치 물건들이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놀라며 매일 이렇게 치열하게 정리하시나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애써 정리하지 않아요. 그저 물건들에게 집을 찾아준 것뿐이랍니다. 물건들도 하루 종일 주인에게 쓰이느라 고생했으니 밤에는 편히 쉴 자기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리를 버리는 것이나 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할머니에게 정리는 물건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리모컨은 소파 틈새에 끼어 있고 열쇠는 식탁이나 침대 위를 표류하며 컵은 먹다 남은 채로 창틀에 방치되곤 합니다. 이렇게 물건들이 제자리를 잃고 방황할 때 우리의 마음 역시 갈 곳을 잃고 어수선해집니다. 할머니는 물건 하나하나에 돌아갈 자리를 명확히 지정해 줌으로써 찾는 시간과 짜증나는 마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셨습니다. 정돈된 집은 결코 많은 시간을 들인 대청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한 물건을 단 3초 만에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는 그 작은 명확함이 모여 삶 전체를 가볍게 만드는 거대한 평온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습관 2대 1분 안에 끝날 일이라면 지금 바로 하세요. 6호 할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대화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주전자를 들어 제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 다시 앉기 전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옆에 있던 손수건을 집어 탁자 위에 튄 작은 찬물 한 방울을 쓱 닦아내셨습니다. 고작 몇 초도 걸리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 그 정도는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셔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1분 안에 끝날 일이라면 그 순간 해두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답니다. 미루는 습관은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먼지를 쌓이게 하거든요. 이 짧은 순간이 제게는 커다란 가르침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소한 일들을 나중으로 미루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 마신 컵을 싱크대에 바로 넣지 않고 탁자 위에 두는 일, 외출 후 돌아와 양말을 소파 밑에 벗어두는 일,
혹은 익담한 잡지를 바닥에 그대로 펼쳐두는 일들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각각 1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그것들이 쌓이면 어느새 집안일이라는 거대한 부담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미완성된 일들이 남아있는 게 싫어요. 하나하나 부드럽게 마무리하고 마음도 그렇게 정돈한 채 다음 일로 넘어가야죠. 이건 집을 치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수를 넓히는 일이에요. 할머니에게 즉시 하기는 단순히 부지런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나를 어제의 번거로움에 묶어두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에 집중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적 기술이었습니다. 습관 3. 물건의 가치를 묻고 비우는 충분함의 철학 6호 할머니의 집이 작지만 비좁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할머니만의 독특한 비움의 기준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물건을 드리기보다 현재 곁에 있는 것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이것을 진심으로 쓰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은 진정으로 평안한가?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할머니는 아무리 아까운 물건이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에게 나누거나 정중히 작별을 구합니다. 할머니는 물건을 쥐고 있다는 건 마음의 한 조각도 같이 쥐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 정작 새로운 행운이나 평온이 찾아와도 그것을 잡을 여지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언젠가는 쓰겠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혹은 누구에게 받은 거라는 미안함 때문에 쓰지 않는 물건들을 쌓아두곤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보여주신 집은 가득 찬 집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비워진 공간이 주는 여백이야말로 진정한 풍요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분들의 집이 때로는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물건의 개수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집착이 공간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호 할머니의 집은 소박한 가구 몇 점과 창가에 놓인 작은 꽃병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진 집은 빈집이 아니라 내가 숨 쉴 수 있는 틈이 있는 충분한 집이에요. 물건을 줄이는 것은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하게 대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물건에 치여 삶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오늘 할머니처럼 물건에 눈을 맞추고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있니? 그 대답 속에 당신이 비워야 할 진짜 마음의 짐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습관 5. 공간마다 분명한 역할과 이름을 부여하세요. 타카하시 6호 할머니의 집을 찬찬히 둘러보며 제가 느낀 가장 큰 경이로움은 공간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의 집들은 공간의 경계가 모호하기 마련입니다. 소파는 빨래 건조대가 되기도 하고 식탁은 각종 우편물과 영양제가 점령한 사무 공간이 되곤 하죠. 하지만 할머니의 식탁 위에는 식사 시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노트북도, 신문도, 휴대전화도 없었죠. 거실 한 구석에는 오직 작은 의자 하나와 차를 놓는 낮은 탁자, 그리고 손때 묻은 책 몇 권만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의아해하며 여분의 수납장이나 다용도로 쓸 가구가 있으면 더 편리하지 않으실까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삶의 행위들이 서로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아요. 식사는 식사답게, 독서는 독서답게, 그리고 휴식은 오직 휴식답게 이루어져야 하죠. 공간이 섞이면 마음도 산만해지고 결국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길을 잃게 되거든요. 이 말씀은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생활 방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집 탓을 하며 물건을 쌓아두지만 사실은 공간에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기에 집이 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우리 몸은 공간을 통해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쉬는 곳, 이곳은 고요히 나를 만나는 곳이라는 무의식적인 신호가 뇌에 전달될 때 비로소 마음의 흐트러짐도 멈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나요? 공간에 다시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훨씬 선명하고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습관 6. 내일의 길을 미리 열어두는 밤의 10분 6호 할머니의 하루는 해가 진 뒤 잠들기 전 10분의 의식을 통해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것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수행자처럼
경건하고도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꺼내어 의자에 살짝 걸쳐두시고 손수건과 가방을 문 근처에 정돈해 두십니다. 부엌을 가볍게 훑으며 물기를 닦고 침대 머리맡에는 깨끗한 물 한 잔을 놓아두는 것으로 밤의 일과를 마치시죠. 제가 그렇게까지 미리 준비하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라고 여쭈었을 때 할머니는 짧지만 단단한 어조로 답하셨습니다. 아침은 마음이 가장 흐트러지기 쉬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날 밤에 내일의 길을 미리 열어두어야 하죠. 그래야 아침을 맞이할 때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하루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길을 열어두는 시간 덕분에 할머니의 아침은 허둥지둥 열쇠를 찾거나 입을 옷이 없어 고민하는 혼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의 아침은 어떠한가요? 알람 소리에 놀라 일어나 어제 미처 치우지 못한 설거지 거리를 마주하며 짜증 섞인 한숨으로 시작하진 않나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10분의 비밀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대접하는 최고의 배려였습니다. 미리 준비된 옷과 정돈된 주방은 잠에서 깨어난 나에게 오늘도 너의 하루는 평온할 거야 라고 안심시켜주는 무언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준비된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단 10분만 투자해 내일의 나를 위한 작은 길을 닦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곁에 있는 물건에 감사의 마음을 담는 법 6호,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 중 가장 잊지 못할 장면은 바로 마지막 찻잔을 씻으실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컵을 정성스레 닦아 찬장에 올리기 전 잠시 두 손을 모으고 마치 오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고개를 살짝 숙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경건하여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방금 물건에게 인사를 하신 건가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애써준 이 작은 컵에게 고맙다고 말한 거예요. 차를 담아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으니 이 아이도 쉴 자격이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집이 그토록 단정하고 평온했던 이유는 단순한 청소 때문이 아니라 공간을 채운 사물들에 대한 깊은 존중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집에는 값비싼 골동품이나 화려한 명품은 없었지만 낡은 가구 하나하나가 마치 어제 산 것처럼 정갈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진 게 거의 없어서 하나하나가 귀했어요. 그때 배운 감사함이 지금도 남아있죠. 쓰지 않는 물건을 쌓아두는 건 그 물건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만 곁에 두고 그것들과 매일 마음을 나누는 게 진짜 풍요로운 삶이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물건을 아깝다는 이유로 혹은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방치하고 있나요? 사실 그 방치된 물건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짐일 뿐입니다. 할머니는 사물에게도 따뜻한 배려를 전하며 그 배려가 결국 자신에게 평온함으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물건 하나를 제자리에 놓을 때 고마워라고 속삭이는 작은 습관. 그것이 쓸쓸할 수 있는 노년의 삶을 감사와 온기로 채우는 할머니만의 마법이었습니다. 결론, 나이 들미 고독이 아닌 고고함이 되는 순간 약 500자 확장. 이제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가 실천하고 계신 7가지 조용한 습관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모든 물건의 제자리 찾기, 1분 이내에 일 즉시 처리하기, 신중한 선택과 비움, 잠들기 전 5분의 마무리, 공간에 명확한 이름 붙이기, 내일의 길을 여는 밤의 10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물에 대한 감사까지. 이 모든 과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돈이 들지 않고 거창한 도구도 필요 없으며 오직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할머니는 일본에서 긴 세월을 보내고 지금은 낯선 미국 땅 시애틀 외곽에서 홀로 지내시지만 국적과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보편적인 삶의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기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고 가장 소중한 알맹이만 남기는 과정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정리는 단순히 집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일상을 사랑하고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따고 분만 집을 둘러보고
방황하던 리모컨 하나를 제자리에 놓아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모여 여러분의 집이 가장 따뜻한 성소가 되고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평화로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이 언제나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